미간, 이마, 눈가 이쪽 부분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러 오시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감을 초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톡스 맞아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 세 부위가 있어요. 옆으로 봤을 때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무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인 경우도 보톡스를 맞아주면 턱이 약간은 앞으로 나와서 인상이 또렷해 보이겠죠. 전후 사진에 보면은 보톡스를 맞고 나서 코끝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보톡스를 맞잖아요. 2주에도 한 달 아이에 쏙 들어가요. 원장님,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병원에 찾아오시면 가장 편하고 대중적으로 받는 시술이 보톡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보톡스 맞는 부위에도 효과가 별로 없는 부위, 그리고 효과가 드라마틱한 부위가 따로 있나요? 효과가 드라마틱한 부위도 있고 효과가 잘 안 보이는 부위도 있어요. 보톡스 맞아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 세 부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위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톡스 효과가 좋은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보톡스가 뭐예요? 보톡스는 우리가 흔히 그냥 주름을 없애주는 어떤 주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은 근육을 움직이는 거를 마비를 시켜가지고 근육이 못 움직이게 해서 주름이 덜 생기게 하는 원리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툴리는 톡신, 균이거든요. 통조림균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균주를 소량만 적당한 근육에 잘 넣으면은 그 근육의 크기가 작아지고 근육의 움직임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덜 생기는 원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얼굴이 커진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보톡스를 맞으면 얼굴이 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런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덜 생기게 하는 원리를 가져다주는 주사입니다. 근데 시술에도 굉장히 많은 시술이 있는데 보톡스는 보통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세요? 보톡스는 우리나라에선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딱 포인팅 되는 주름을 확실히 없애고자 할 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톡스 맞았을 때 드라마틱한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톡스 맞으러 오는 부분이 보통은 미간, 이마, 눈가 이쪽 부분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러 오시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편감을 초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나 아니면 아나운서, 쇼호스트 분들이 이런 부분에다가 보톡스를 맞으면은 미간에 주름을 못 써요. 그러면은 감정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 나서서 발표하거나 얘기를 할 때는 눈가 부분은 보톡스를 최대한 맞지 말라고 설명을 하고요. 윤곽을 만들어주거나 표정할 때 약간의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쪽에 있어요. 턱끝주름. 사실 저도 있는데 이렇게 입술을 뽀뽀하듯이 해서 우둘투둘한 이 부분이 자갈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주름처럼 보여요.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아주게 되면 당기는 근육들을 약간 마비를 해서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무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인 경우도 자갈턱 보톡스를 맞아주면 턱이 약간은 앞으로 나와서 인상이 또렷해 보이겠죠. 그래서 자갈턱 보톡스 하나, 두 번째는 의외로 콧볼 보톡스예요. 제가 어떤 쇼호스트 분을 이제 콧볼 보톡스를 맞춰드렸는데 그 부분이 콧볼이 되게 이야기를 할 때 벌렁벌렁 걸려가지고 또 콧볼을 줄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보톡스부터 맞아봐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콧볼도 근육이에요. 콧볼 근육이 작아지면 약간 콧볼이 야들야들해지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콧볼 보톡스를 맞았을 때 코끝이 살짝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벡트라라고 3D 이미지를 보는 게 있는데 전후 사진에 보면은 콧볼 보톡스를 맞고 나서 코끝이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은근 콧볼 보톡스를 잘 맞으면은 코끝도 살짝 올라가고 살짝은 세련되게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추가를 하면은 침샘 보톡스예요. 턱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 보면은 요 귀 뒤에 두툼하게 거의 사이즈가 이만큼 사이즈가 있는데 이쪽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만두 하나씩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이미 침샘이 발달을 했냐면은 폭식을 하게 되면은 침샘 분비가 확 되면서 그쪽 부위에 침샘이 비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침샘 보톡스를 맞잖아요. 2주에도 한 달 아이에 쏙 들어가요. 의외로 잘 몰랐던 부분 침샘, 콧볼, 턱끝을 맞으면은 세련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침샘 보톡스랑 턱 보톡스랑은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달라요. 턱은 근육이고요. 침샘은 침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침 분비가 덜 되게 하는 거예요, 보톡스가. 되게 생소한데 침 분비에 대해서는 큰 부작용은 없나요? 침 분비는 세 군데에서 되거든요. 혀밑샘, 턱밑샘, 귀밑샘. 근데 혀밑샘에서 거의 70%가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랫부분에서의 침샘을 주사를 하게 되면 약간 입마름 증상이 생기긴 하는데 귀밑샘은 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되게 좀 생소한 그 보톡스 부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신 오늘 부위에 보톡스만 맞으면 웬만한 주름이나 이런 미용은 해결 가능한 건가요? 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크리티컬하게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보톡스에서도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미간 보톡스 맞을 때 잘못 맞으면은 안검하수, 한쪽 눈을 못 뜬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세게 맞아서 표정이 어색해진다든지 이마를 맞아서 눈이 잘 안 떠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턱 근육이나 눈 옆에 있는 이런 관자 쪽에 계속 보톡스가 들어가다 보면은 근육이 얇아지고 좀 작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를 이렇게 리프팅하고 잡아주고 있던 골격 구조가 조금은 떨어지면서 살짝 얼굴이 처져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는 것보다는 필요한 근육에만 살짝 맞는 보톡스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요. 너무 과량으로 맞는 걸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보톡스가 진짜 강남 이런 데 가보면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도 많거든요. 그런 곳에서 싸다고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고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소량으로 적당한 만큼만 딱 맞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너무 꺼졌다, 관자, 옆볼 이런 부분들이 나이 들면서도 꺼지는 것 같고 왠지 어색하게 해골상이 되는 것 같다, 땅콩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쪽 부분에다가 스킨 부스터, 레디어스를 넣게 되면요. 약간 리프팅업 되면서 팔자나 입가 주름이 나아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은근 효과 잘 보는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누구나 아는 거 뭐 턱, 미간, 눈가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말고요. 이제는 자갈턱, 콧볼, 침샘을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톡스를 맞을 때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맞지 말고 너무 많은 양을 맞는 거는 주의해 주세요. 언제든 의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용량을 적당하게 또 상황에 맞게 맞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보톡스 맞고 좀 어색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제가 댓글에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